네, 첫 번째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조선 해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예. 아무 앉아도 아직 되죠? 질문, 네, 당연하죠. 네, 예. 앉으실 때까지 질문은 드리지 않는다. 아, 그런 잊지 거죠? 않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정신없이 지냈죠? 그니까요. 네. 좀 주 초반에 시장이 힘들었기 때문에 더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시장이 올라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내 계좌의 종목들이 맞춰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맞춰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조선해운 좋습니다. 조선해운. 예. 사실 시장에서 좀 조선해운 잊혀져 있는 것 같기도 했었는데 아, 그런가요? 네, 약간 이제 수주 호황이나 빅사이클 기대감이 있다가 잠깐 또 얘기가 안 나오다가 최근에 또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강세를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조선주들 국제유가의 상승 탄력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유가가 올라간다고 조선주가 좋아지나요? 반드시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원래는 그게 공식처럼 이어졌었는데 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는 원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보게 되면 공급 관련된 쪽도 있겠지만 네. 수요가 살아나다 보니까 그만큼의 유가를 끌어올린다 그러면 경기가 살아난다 그러다 보니까 해운주 좋아진다 그래서 조선까지 해운 네네. 산업이 좋아지면 당연히 바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운송수단인 선박이 그쵸. 많이 필요하다. 그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선주가 강한 흐름들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 유가는 올라가는데 네. 유가 올라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공급을 줄여서 나오는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감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서 한 80달러대 밑에 있던 게 여기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그게 영향이라고 하게 되면 정확하게는 어떤 조선업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아, 유가는요? 네. 그러니까 오. 유가가 이번에 올라온 원인을 봤을 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유가가 올라오는 것보다 조선주의 반응들은 그렇게 좀 텁텁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탐탁치 않았다. 탐탁지 않았다. 텁텁지가 뭐죠? 예. 네, 그렇게 봐야 될 부분들이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그래도 여러 가지 요인을 보게 되면 신조선까지 수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니 그 보니까 새롭게 배를 수주할 때 받는 적용되는 조선 가격들은 계속 또 높다 보니 지금은 수주하는 거는 다 좋겠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근데 벌써 국내 조선사들은 네. 과거 한 2, 3년 전부터 다 충분히 수주를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독이 많이 차 있어요. 지금 받는 건 한 3년 뒤까지 오. 바라보면서 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배가 부른 거죠. 지금 당장은 뭐 우리 배 만들 거 많으니까 혹시 좀 기다리시더라도 이 정도 가격에 하시겠습니까? 툭 던지는데 아유 그리고 하겠어요. 딱 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비싸게 좀 높은 가격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은 호재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오늘 아까 말씀하셨더라고요. 중국 지표 좋아지기 시작했다. 네, 드디어 반등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런 중국 지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를 봤을 때는 경기 민감주가 이제 좋아질 수 있는 분위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철강, 화학, 뭐 건설기계 이런 종목들 다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중에 하나인 또 조선 쪽도 영향을 끼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유가보다는 좀 다른 원인, 신조선가라든지 중국의 좀 회복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요인으로 들어봤던 것 같고요. 네. 또 국내 조선사가 하면 좀 자부심이 있는 분야가 네. 고부가 가치 운반선. 이런 네. 것들이 국내 조선사들의 자신감이었는데 이 중국 쪽이 최근에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우려감이나 위기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K조선이 주도권을 계속 꽉 잡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중국 같은 경우도 LNG가 뭔지 아시죠? 네, 액화천연가스. 네, 오 예, 그 적으셨네요. 예. 아니요, 안 적어주셨어요. 예. 그게 안 적어주셨어요? 네. 그러셨네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네. 저희가 보통 얘기하면 관으로 지금까지 많이 이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쵸. 관으로 이어서 어떤 그 원산지에서 가정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단절되다 보니까 이제 그 배로 운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LNG 운반선, LNG를 잘 포장해서 가지고 와서 또 기항지에서 다시 한번 그 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예전에 중국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LNG 같은 경우 일단 기체잖아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그거를 액화시켜서 다 보관한 다음에 그걸 다시 기화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했는데 예전에 중국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분명히 이만큼 실었습니다. 액화시켜가지고 네. 실었는데 딱 와서 열어보니까 반밖에 안 남았어요. 날라갔군요, 중간에. 공기를 싣고 온 거예요. 아. 다 날려버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 뭐 이런 걸 배를 만들었냐 그래서 상당히 또 불편한 관계나 선조와의 또 여러 가지 또 계약 위반이다 이런 쪽으로 잘못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지금 보니까 지금 관련된 선박 안전보증기관서의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상반기 LNG선의 시장 점유율이 28.6%. 그러니까 중국도 과거보다는 이거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화물창에 본행제와 함께 잘 에코하는 기술력 같은 경우를 지금 중국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쪽에서 위협은 되겠죠. 하지만 네. 지금 워낙 한국 쪽에서 어느 정도 많이 차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중국 쪽으로 가서 또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싼 맛이 있다 보니까 네. 거기 갔는데 후회할 겁니다. 그래도 기술력이 올라오긴 했지만 네. 아직까지는 K조선이 그 차별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기술력은 아직까지는 격차가 벌어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는 기항제 갔더니 반밖에 안 남았는데 네. 이제는 3분의 2나 남을 수 있습니다. 그 여전히 날아가기는 하네요. 아직은. 잘 해야겠죠? 중국도. 예.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 조선 해운주 여기기 때문에 해운주 관련해서도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페노션 같은 경우에 오늘 11%대 상승 마감을 했더라고요. 네. 이 BDI 지수라고 하는 해상 운임 지수의 상승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네. 페노션 왜 오른지 궁금하고요. 또 이 해상 운임 지수 상승세를 지속할지도 궁금해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BDI 지수가 올라가는 요인 중에서 네. 안에 BDI 쪽에서도 구성되는 항목 중에 파나마 운하, 네. 예, 파나마에서 통과하는 유럽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통과가 되다 보니까 거기 운하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배가 이번에 가뭄이 되다 보니까 수위가 낮아졌어요. 갈 수 있는 배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한이 들어오는 조치들 그리고 보통 겨울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반구 기준으로 12월 달부터 4월 달 같은 경우는 거기가 좀 건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배가 충분히 갈 수 있을 정도의 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약간 위축되는 시기에 이것까지 또 겹쳤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가 마음대로 못 가서 그러면 운임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겠죠. 그에 따라서 이제 운임이 올라가는 거 아닐까? 안쪽이고 네. 또 하나 지금 페노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림 그룹이 최대 지주입니다. 그 최대 주주기 때문에 네. 여기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거 하림 쪽이 HMM을 인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있는 배도 팔고 자산도 매각하면서 돈을 네. 마련해서 그쵸. HMM을 인수하겠다. 그러면 HMM은 컨테이너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페노션 같은 경우는 그 건화물 관련된 네. BDI가 영향을 받는 또 벌크선 네.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같이 합치게 되면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쪽에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게 현실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종목으로 보고 계신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조선이랑 해운 쪽 좀 어떤 쪽이 그래도 낫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 관심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일단 지금 분위기에서는 둘 다 경기 민감 섹터이기 때문에 네. 관심이 둘 다 있긴 하겠죠. 네. 시장에 좀 색깔이 변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 해운도 물론 좋겠지만 이 조선 관련된 쪽에서 꾸준히 어느 정도 소주 잔고를 받고 움직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를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중에서 조선 기자재 쪽에서 나올 수 있는 회사 성광밴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피팅 밸브의 강자죠. 네. 그런 쪽에서 성과가 상반기에 작년부터 조금씩 보여줬던 성과들이 올해부터도 계속 나올리겠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주 이야기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쌓여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간단히 여쭤보자면 어떻게 수주 호황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네. 대규모 수주 좀 어떤 것들이 남아 있나요, 앞으로? 앞으로 이제 수주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카타르선 대규모 LNG 관련된 프로젝트가 시행이 되면서 거기서 네. 나오는 뭐 한두 척이 아니고요. 지난번 1차 이어서 2차까지 이어지는 관계에 이어진다라고 네. 하게 되면 아마 뭐 100척 단위까지 들어갔을 때 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많이 주고 나니까 싸게 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성과가 이 정도인데 그 정도까지 안 되겠습니다 하고 줄다리기가 좀 이어지겠죠. 그게 물론 이제 중국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여기 다른 쪽으로도 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것보다 우리 지금 안고 있는 선박 수주가 많기 때문에 추가 플러스 알파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은 거죠. 그런 쪽은 앞으로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수주 관련해서도 이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김민수 대표님과 조선 그리고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역으로 같이 이동해 보시죠. 네. 이로운 경제 채널 EBC